안녕하세요. 지극히 평범한 시민 지평시입니다. 이제 뭐 뉴스를 보니까 이제 언론 포함해서 또 이재명 지사에 대한 뭐 마타도 시작하기 비슷하게 이제 또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얘기할 때 저는 이 윤석열 이 정치인을 보면서 어, 저 혼자 그냥 황금박쥐가 생각이 났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만화죠. 애니메이션이 이게 1967년도 황금박쥐 나와 있죠.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혼자 예, 도와준 사람이 없습니다. 혼자 독고다이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 이 주제가가 나오거든요. 황금박쥐 어디에서 나타나냐. 빛나는 해골은 정의의 용사다. 그래서 황금박쥐 그러면 정의의 사도입니다. 정의의 사도. 이 당시 때 어린이들이 보기에는 물론 가상의 세계죠. 그래서 황금박쥐는 정의의 사도인데 이 현실에서 그럴까 하는 그런 의구심에 갑자기 윤석열이란 정치인과 이 황금박쥐가 매치가 된 겁니다. 저는 가상 속에서는 정의의 사도가 맞는데 현실에도 그럴까 뭐 그런 뭐 얘기였습니다. 구글에서 윤석열 치면 지금 주요 뉴스라고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역사 왜곡하면서 나오죠. 이제 뭐 말꼬리 잡기가 시작됐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일부러 무슨 선접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이슈를 꺼냈는지 모르겠으나 그냥 이육사 거기 가서 한 발언을 분명히 또 발목 잡을 줄 알을 텐데 뭐 하여튼 본인의 그 지지 세력을 지켜하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이 양쪽에 또 소모전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앙일보 기사인데 일부러 이제 이런 식으로 기사를 만드는 거죠. 미국은 점령군이고 일이 분단됐어야 된다. 그래서 반미 반일 뭐 논쟁을 불붙였다. 이게 기사 제목입니다. 이런 거 보면 또 일종의 그 뭐 천안함 뭐 그런 식으로 뭐 누가 했냐 믿냐 그 누구 뭐 비디오로 찍어놨나 모르는 거. 저는 천안함 이걸 보면서 안타까운 뭐 그런 일인데 그 상식적으로 그냥 저는 다른 거 모르겠고 상식적으로 이 군함이 그 정도 반파가 되고 침몰할 정도인데 우리 사람 인간의 몸이 로봇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알루미늄으로 만들었든 뭐로 만들었든 배가 반파가 돼서 나갈 정도면 사람 몸은 다 잘려져 나가죠. 예? 그리고 뭡니까 수리탄 하나 터져도 귀청이 나가는데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그건 뭐 누구든 모르니까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 군 장성들의 그 언론과 그 태도를 보면 그게 북한에 의해서 당했다. 예? 우리 그 해역에 침범을 해서 군사훈련 기간에 이게 지금 자랑입니까? 이게 지금? 예? 이 군 장성들, 쟤네들 그 당시 때 그 군 장성들이나 거기에 해당돼 무슨 징계를 받았나요? 나중에 뭐 다 승진하고 그랬더만. 아니 38선을 넘어서 한 개 중대를 거의 몰살을 시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새끼들 잡지도 못했어. 에? 그러면 이걸 누가 했냐 안 했냐? 그럼 북한 놈들이 했으면 가서 타격을 해야죠. 복수를 해야죠.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군 장성들은 그 사병들이 생명이다 이렇게 됐는데 책임을 안 지고 자랑스럽게 뭐 자랑스러운 건 하지만 다들 나타나서 북한이 했어요. 북한이 했어요. 그게 할 도리냐? 그게 할 소리냐? 병신 사과닥치라는 거지. 뭐 제가 공부는 안 했으나 그래도 제가 그 당시 때 국사학과를 나왔거든요. 물론 뭐 이건 그 기사에 나온 내용이고 맞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일본에 해방은 됐는데 메가더 사령부의 포고령입니다. 조선인민에게 고함. 그래서 이렇게 언어가 이렇게 좀 뭐 군인들 그 말이니까 그 당시 때 제국주의 시대니까 이렇게 해서 뭐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 독립시키라는 연합군의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행을 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조선인민은 이 목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원조 협력하여야 한다. 그 본관은 그 메가더를 얘기하는 거죠. 본관은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과 조선 주민에 대하여 군정을 세우고 다음과 같은 점령에 관한 조건을 포고한다. 이게 포고문입니다. 그래서 제1조가 예? 조선인민에 대한 통치의 전 권한은 당분간 본관의 권한 하에서 시행된다. 이거 맞는 얘기예요. 이렇게 한 거죠. 이게 문제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 자체로만 본다 그러면, 일단 이 포고령만 본다 그러면. 근데 이제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48년도 이제 남북한 이제 별도 이제 정부가 수립이 된 건데, 이재명 지사가 얘기한 거가 그 부분에서 맞는 사실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한 얘기가 2차 세계대전의 전범은 뭐 주요 국가가 독일과 일본인데, 그로 인해서 독일은 동독과 서독으로 분리가 됐죠. 그래서 그 소련과 미국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갈라진 거고, 그러면 당연히 일본이 죄를 졌기 때문에 일본을 나누든지, 그건 당신들의 알아서 할 그 강대국들의 상황이지, 왜 우리나라를 반호는 안 하냐는 얘기죠. 소련과 미국이. 그건 자기들 편의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다툼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발언권은 하나도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뭐 미국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시대상이 그랬으니까. 근데 왜 우리나라를 갈랐냐 그거죠. 일본을 가르지. 그게 뭐 틀린 말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반미네 뭐 반일이네. 저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우리가 도움을 받은 건 그 당시 때 도움을 받은 거고,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또 해야 될 도리는 하되, 이 국제사회에서 상황이 바뀌면 상황이 바뀌는 대로 그 위상이 정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그 당시 때 그 민족 의식과 그걸 그 수치감을 아직도 안으면서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그런 거 아무 의미 없는데, 제 생각은 이게 언론과 그 특정 세력들이, 이게 좌가 됐든 우가 됐든 지들이 그거를 언론을 동원해서 이용해 먹는다는 얘기죠. 친중 친미 친일이 우리랑 그렇게 무슨 게 있습니까? 우리가 발전하고 우리 국가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때 상황에 맞춰서 하는 거지. 마치 한쪽에 기울어 가지고 뭐를 배신하고 뭐 그런 식으로 언론이 이 여론을 조성한다든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실사굴시. 어느 나라나 다 자기 국가를 위해서 하는 거지. 거기에 왜 뭐 미국 뭐 중국 뭐 아니면은 그런 개 같은 논리를 자꾸만 내세우고 이 선거 때마다. 그러니까 걔 대주로 보는 거예요, 걔네들은.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언론과 이제 공격이 시작될 텐데, 저는 이재명 지사가 그런 부분은 좀 슬기롭게 좀 넘어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 날 대권 선언하면서 이제 온라인 중계를 했죠. 그래서 제가 다 들어봤습니다. 그 질의응답하는 거 기자들하고 다 들어봤는데, 역시 이재명 지사가 막힘이 없구나. 실사구시.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과거부터 본인이 내세웠던 게 간단하면서 선이 확실하죠. 공정사회를 통한 대동세상을 이루자죠. 저는 그게 제일 와닿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억강부약을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억강부약은 좀 저하고는 좀 안 맞거든요. 오해 소지가 많습니다. 그대로만 풀이하자면 강한 것을 억누르고 약한 것을 끌어올린다 해서 뭐 좋게 해석하면 또 그럴 수도 있으나, 뭐 권력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이겠죠. 또는 경제적 뭐 강자를 이렇게 하고 약자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좀 그거는 저는 좀 아닌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는 데 있어서 기자들이 마음껏 질문을 하는데 막힘이 없어요. 논리가 정연합니다. 그리고
이 시장 특히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럴 때 이 시장의 이 생리를 아는 겁니다. 그냥 말로 뭐 권력이 개입을 해서 뭐 이렇게 해서 세금을 어떻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공급과 수요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이 사람들의 그 심리, 기대 심리를 적정선에서 허용하게끔 하는 제도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투기 세력에 대해서는 철퇴를 가하고 이 집이 없는 사람한테 대해서는 어떻게 적당한 가격에 적정 가격에 공급을 하면서 엄청나든 뭐하지만 그 지원들을 확실히 많이 해주고 일가구 1주택 이상 되는 데에 대해서는 그 환수라든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언감생심 그런 생각이 안 들게 그래서 그냥 저 개인적으로 제가 건의를 하자면 공약에 이런 거를 하는 게 어쩐가 싶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지금 금융감독원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더 복잡해지고 또 다양해지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만 눌러서는 한쪽이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이 머리 좋은 사람들은 다 돌아다닙니다. 자산관리청 비슷한 거, 호칭은 어떻게도 좋으나 자산관리청 같은 걸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산하에 이거는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도 돼요. 그래서 그 산하에 지금과 같이 금융감독원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부동산 관리하는 데가 있어야 됩니다. 뭐 명칭은 뭐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디지털 화폐, 가상화폐 포함이죠. 뭐 CBDC니까 이 세 개 부서는 기본으로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국세청 직원이 적정 인원이 늘 상주해서 상호 보완 작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딱 걸리면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 디지털 화폐가 시대가 되면 현금은 사라지는 시대가 오겠죠. 서서히. 그럼 투자를 하면 주식, 부동산, 가상화폐 쪽으로 가겠죠. 이거를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 보십시오. 지금 기본소득 하다가 좀 물러났는데 아직 시기에 이르니까 이제 4차 산업시대로 가면 갈수록 인간의 일자리는 줄어들 겁니다. 이제 다른 쪽으로 가야 되겠죠. 일자리가. 그러면 24시간 일할 수 있는 AI와 로봇이 있습니다. 이런 육체적 노동은 전부 다 그쪽에서 하고 뭐 그런 쪽으로 계속 넘어가겠죠. 인간은 뭐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인간은 뭐 장수하거나 뭐 이런 뭐 바이오라든가 인간의 수명에 되면서 그런 인간적인 서비스를 질이 향상되는 쪽이 발달하겠죠. 그리고 철학, 그러니까 인문학도 발달하겠고 더 중요한 거는 인류가 살기 위해서 우주로 나가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 화폐라는 게 또 지금이야 그러지만 만약에 저는 그러리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외래 어떤 형태를 갖췄던 외래의 그 지적 능력체들이 있다고 하면 인류는 인류애로 뭉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생존의 문제가 달린 겁니다. 그죠? 외계의 생명체, 과학명이 발달한, 우리보다 훨씬 발달한 생명체들이 있을 테니까 어떤 식으로든 간에 그들이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할지 어떻게 할지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나가야 되겠죠. 우주로. 말이 이상해도 번지네. 하여튼 그래서 그런 시대로 갈 테니까 그 과도기적인 상태에서 기본소득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일은 AI와 로봇이 하고 병도 돌고 그러는데 인간이 일을 하는데 지금 그게 안 맞잖아요. 효율성 문제도 있고 인간은 다른 일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랬을 때 인간의 일자리를 뺏겼을 때 기본적인 의식주는 해결이 돼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뭐 사회주의네 자본주의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복지사회까지는 아니더라도 인간이 살면서 최소한의 그 뭐라 그럴까 생존권은 보장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누군가는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게 뭐 AI 세가 됐든 로봇 세가 됐든 누군가는 수익을 창출할 테니까. 그러면 그 시대 가기 전에 예를 들어서 서서히 그런 일이 벌어질 텐데 만약 국가가 어떤 사회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란 게 있다고 보면
결국은 세금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세금을 어디에서 걷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딴 나라도 마찬가지겠으나 결국은 법인세도 한계가 있고 올리는 게 개인들 뭐 월급쟁이 뻔한 거고 결국은 투자해서 걷어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가상화폐나 그죠? 그쪽에서 일어나는 세금에 대해서 투자해서 수익이 난 거에 대해서 정확히 세금을 걷어서 이렇게 좀 골고루 잘 쓰게끔 해야죠. 여기서 이게 세원이 빠져나가 버리면은 이제 극으로 가버리는 거죠.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명칭은 어쨌든 간에 좋은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금융감독원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거 부동산 뭐 잡는다 뭐 관리한다 그러면서 없어요. 뭐 언론에서는 이런 거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 뭐 국민을 감시하냐 무슨 뭐 도둑놈 취급하냐 그러는데 그러면 금융감독원은 뭐 도둑놈 취급해서 만든 겁니까? 그럼 이것도 없애야 되겠네. 그러면서 무슨 문제만 터지면 왜 정부에서 관리를 안 하냐고 또 주접을 떨어요. 그죠? 가상화폐에 대해서 왜 정부가 개입을 안 하냐고 뭐 사기꾼들이 널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가상화폐를 없애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어느 게 살아남을지 모르는데 100개 중에 하나 살아남을까 말까 한데 가상화폐라는 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꼭 그런 공약에 자산관리청이랄까 무슨 이렇게 해서 부동산과 주식과 가상화폐를 어울러서 이렇게 전부 다 어느 정도 관리 체제를 확실히 잡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